자, 그럼 지금부터 에펙에서 이제 사용되는 그 카메라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이제 에펙에서 작업을 하면서 컴포지션 화면상에 나타나는 것들을 이제 보면서 작업을 해왔는데요.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직접 만들지는 않았지만 이 프로그램 내에서 만들어진 카메라를 통해서 컴포지션 창을 보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직접 레이어 형태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보는 요 화면을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먼저 카메라를 통해서 뭘 비추기 위해서는 자, 피사체가 필요하겠죠. 어떤 물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엘립스 툴로 일단은 물체를 만들어 줄게요. 자, 그래서 원을 만들어 주시는데요. 한 요 정도 크기의 원을 만들어 주세요. 필을 채워 주세요. 필을 채워 주시고, 그리고 이 원의 이름을 A1이라고 해주겠습니다. 레이어를 두 개를 더 복사할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D, 컨트롤 D 이렇게 눌러서 A2랑 3를 만드시는데요. 그래서 A2는 왼쪽으로 이렇게 놓으시고요. A3는 오른쪽으로 놓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컬러를 바꿔주세요. 자, 컬러를 이렇게 바꿔주십시오. 자, 그러면 원이 지금 자, 3개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원을 카메라를 통해서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자, 카메라는 레이어 메뉴에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어에 뉴 가시면 자, 여기 네 번째 보시면 카메라라고 있죠. 카메라. 네, 카메라를 클릭을 해서 자, 카메라를 이제 만들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카메라 세팅 창이라는 것이 뜹니다. 카메라 세팅 창. 그런데 뭐가 많이 이제 여러분들 복잡해 보이시죠? 복잡해 보이시는데 여러분들 에펙 작업을 할 때 뭐 실제로 이런 나와 있는 수치들을 조절을 해서 카메라를 세팅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요. 그럼 어떻게 세팅을 하느냐? 여기 프리셋에 보시면 미리수로 이렇게 카메라가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수치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좀 하셔야 되는데요. 평소에 여러분들이 에펙에서 작업을 하면서 보여줬던 화면은 이 50mm 세팅 값을 갖고 있었어요. 50mm. 자,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DSLR 카메라 있죠? 렌즈 교환식 카메라. 렌즈 교환식 카메라에서 표준 렌즈라는 것이 있습니다. 표준 렌즈. 이게 50mm예요. 50mm. 자, 여러분들 50mm를 일단 선택을 해볼게요. 자, 50mm를 선택을 하시면 자, 여기 앵글 오브 뷰라는 게 39.6도 이렇게 나오죠. 대략 40도 되는데 이게 뭐냐면 화각을 의미해요. 화각. 그래서 왜 50mm가 표준 화각이 됐냐면 사람이 보는 눈의 그 화각과 가장 근접한 화각을 갖는 렌즈가 50mm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의 화각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거의 한 180도까지 이렇게 볼 수 있죠. 180도까지 볼 수 있는데 상이 또렷하게 맺히는 그리고 왜곡이 생기지 않는 정도의 각도, 그게 한 40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50mm 렌즈가 그러한 40도의 화각을 갖기 때문에 50mm가 표준 렌즈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표준 렌즈를 기준으로 해서 숫자가 낮아지면요 광각 렌즈가 되는 거예요. 광각 렌즈. 그러니까 화각이 넓어진다는 얘기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15mm를 선택을 해보세요. 15mm를 선택을 하면 이 앵글 오브 뷰 화각이 100도, 그렇죠? 2배 이상
넓어진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50mm보다 숫자가 높은 200mm를 선택을 해보시면 이 앵글 오브 뷰 화각이 10도 정도로 5분의 1로 4분의 1로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50mm보다 이제 숫자가 높아지면 망원 렌즈가 되는 거예요. 망원 렌즈. 그러니까 멀리 있는 거를 당겨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망원 렌즈. 자, 그래서 일단 지금은 50mm 표준 화각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카메라의 타입이 두 가지가 있어요. 원노드 방식과 투노드 방식이 있는데, 자, 이거는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라는 것이 있냐 없냐의 차이인데요. 일단은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라는 것이 없는 게 원노드 방식입니다. 자, 원노드 방식을 선택을 하시고요. 자, OK를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지금 잠깐 경고 메시지가 떴죠. 그게 뭐냐면 이 카메라를 만들었을 때 이 비춰지는 피사체들, 이 피사체들이 일반 레이어 상태에 있을 때는 카메라에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만든 카메라에 이 오브젝트들이 비춰지려면, 반응을 하려면 얘네들이 3D 공간에 떠 있어야 됩니다. 즉 3D 레이어 상태로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죠. 3D 레이어 상태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레이어 이렇게 1, 2, 3번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 큐브 모양 있죠? 여러분들 3D 레이어 만들 때, 자, 요 큐브 모양의 레이어를, 자, 그 빈 네모칸을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보세요. 이 원의 앵커 포인트가 있는 부분에 축이 3개가 생겼죠? 그렇죠? 그래서 빨간색의 마우스 이렇게 올려보시면 X축, 그리고 초록색에 올려보시면 Y축, 이렇게 커서 옆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나와 있는 파란색이 Z축이에요. 그래서 입체 공간에 지금 얘네들이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카메라를 자, 한번 움직여 볼 텐데요. 자, 카메라를 움직일 때 여러분들이, 자, 여기 보세요. 5번째에 보시면 유니파이드 카메라 툴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예, 단축키는 컨트롤 C인데요. 일단은 유니파이드 카메라 툴을 선택을 하시고, 자, 얘를 움직여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가운데 마우스의 가운데 휠을, 자, 누르고, 자, 움직여 보세요. 자, 그럼 어떻게 움직이죠? 상하 좌우로 움직이죠. 그렇죠? 자, 이건 물체가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카메라가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자, 상하 좌우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자, 마우스의 가운데를 클릭하고 움직였을 때요. 자, 컨트롤 Z 하시고, 이번에는 왼쪽 마우스를 클릭을 하시고 움직여 볼게요. 왼쪽 마우스. 자, 왼쪽 마우스 클릭을 하고 움직이니까 어떻게 돼요? 자, 회전을 하죠. 자, 이렇게 둥글게 회전을 하면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컨트롤 Z 하시고, 이번에는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고 움직여 볼게요. 자, 이번에 어떻게 움직이나요? 앞뒤로 움직이죠? 그렇죠? 예, 앞뒤로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화면은 액티브 카메라 상태예요. 액티브 카메라 상태. 그러니까 카메라가 비춰지고 있는 화면을 보여주고 있는 화면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렇게 되면 카메라는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애니메이션 하려면 카메라가 어느 위치에서 움직이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자, 이 액티브 카메라에서는 카메라의 위치를 확인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 여러분들 여기 원뷰라고 되어 있죠? 이 뷰를, 자, 4뷰까지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2뷰, 4뷰까지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헷갈리니까 2뷰 상태에서 볼게요. 그래서 2뷰 호리젠탈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 지금 왼쪽 화면은 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탑. 자, 여러분들이
그 Shift 옆에 있는 쉼표 마침표 누르시면 이 화면이 이렇게 축소 확대가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자, 그리고 스페이스바, 이 탑뷰 상태에서 이제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손바닥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손바닥으로 바뀌었을 때 마우스 클릭하고 움직이면 화면이 위로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카메라가 어딨냐? 얘가 카메라예요. 얘가 지금 보시면 하얀색 박스 형태로 되어 있고, 자, 이렇게 X, Y, Z 그 축이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얘가 카메라입니다. 그리고 카메라로부터 이 꽃갈콘 모양의 삼각형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삼각형의 각도, 얘가 화각이에요. 화각. 그러니까 지금 화각 얘가 한 아까 40도 정도 됐었죠. 왜냐면 50mm 렌즈니까. 예. 그리고 상단에서 봤을 때 지금 여기 파란색으로 하나, 둘, 셋 보이죠? 자, 얘가 이 원들입니다. 원들. 자, 위에서 본 거라는 거죠. 위에서. 자, 그러면 자, 다시 액티브 카메라로 오셔가지고요. 자, 얘를 자,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하시고 움직여 보세요. 자, 뭐가 움직이죠? 뭐가 움직여요, 여러분들? 카메라가 움직이고 있죠. 지금 원은 제자리에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카메라가 앞뒤로 움직이면서 액티브 카메라에서 보여지는 화면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왼쪽 마우스를 클릭하고 움직여 보세요. 자, 이번에는 카메라가 이 보는 방향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리에서 카메라의 각도만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렇게 움직이면은 틸업, 틸다운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움직이면 좌우로 패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또 가운데 휠을 누르시고 움직이시면, 자, 보세요. 아까 왼쪽 마우스로 클릭하고 움직였을 때는 카메라의 위치는 고정되어 있었어요. 카메라의 보는 방향만 바뀌고 있었던 거고, 지금처럼 마우스의 가운데 휠을 잡고 움직이면, 자, 카메라의 위치가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카메라의 위치가 이렇게 좌우 상하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다시 선택 툴로 선택을 하시고요. 선택 툴. 자, V표 눌러서 선택 툴로 선택을 하시고, 자, 지금 제일 왼쪽에 있는 원. 자, 이 원을 카메라 앞쪽으로 당겨줄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원은 뒤쪽으로 당겨줄 텐데요. 자, 지금 제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를 잘 보세요. 지금 탑뷰에서 움직이고 있죠. 자, 탑뷰에서 뒤쪽으로 보내려면, 그러니까 공간상에서 뒤로 보내려면 Z축을 잡고 여러분들이 움직여주셔야 돼요. Z축. 자, 여러분들이 지금은 3D 공간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고자 하는 방향의 축을 잡고 움직여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 공간에서 헤매게 됩니다. 그러니까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자, 뒤쪽으로 보내려면, 자, 여기 파란색 커서 위에 마우스 이렇게 올려보시면 커서 옆에 Z축이라고 뜨죠. 그래서 Z축을 잡고 뒤로, 자, 비슷한 거리만큼 당겨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위에서 봤을 때 이 원들이, 자, 거리감, 그렇죠? 공간감이 생겼죠. 아까는 평면에 있었지만 지금은 앞뒤로 이렇게 공간감이 생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상태로 놓고 카메라를 앞뒤로 애니메이션을 해볼게요. 앞뒤로 움직임을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자, 카메라가 지금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얘가 카메라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카메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앞뒤로만 움직일 거니까 카메라의 Z축을 잡고 자, 뒤로 이렇게 빼서 원이 잘리지 않게 자, 일단 첫 번째 카메라 위치를 잡아줍니다. 자, 그럼 카메라를 애니메이션 줘야 되니까 뭐를 만들어야 될까요? 애니메이션이면 이제 키프레임을 만들어야 된다. 키프레임을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 키프레임을 자, 이 카메라의 이 속성값, 자, 속성값을 여세요. 자, 속성값을 열고 보시면 카메라의 트랜스폼 속성이 있습니다. 자, 카메라의 트랜스폼 속성이 있는데 잘 보세요. 포지션 값이 있고 로테이션 값이 있죠. 근데 3D 상태, 그러니까 3D 공간상에 있기 때문에 포지션도 3개의 값을 갖고 있고 로테이션도 3개의 값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X, Y, Z축의 값을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Z축을 잡고 여러분들 움직여 보세요. 자, 이렇게 움직여 보면 지금 포지션에 이 X, Y, Z축의 값이 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키프레임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초 인디케이터를 2초에 놓고 자, 이번에는 Z축을 잡고 앞으로 쭉 들어가서 자, 원을 거의 가득 채울 정도로 움직여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램프 리뷰를 해보시면 자, 카메라가 전진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카메라가 쓱 전진해서 멈추죠. 자, 요때 보시면 이 카메라가 움직이는 이 축, 그러니까 패스죠. 모션 패스. 카메라가 움직이는 패스가 이렇게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패스를 따라서 카메라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여기 왔다가 다시 뒤로 빠지게 해볼게요. 그러면은 인디케이터를 4초에 놓고 자, 이번에는 카메라를 어떻게 해야 돼요? 뒤로 빼야죠. 어떻게 뺄까요? Z축을 잡고 뒤로 그대로 빼는 거예요. 원래 위치까지.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제 램프 리뷰를 해보시면 자,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애니메이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3D 카메라를 다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공간을 좀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그냥 평면상에서만 여러분들이 작업하면 됐잖아요. 근데 이제 이 카메라, 그러니까 제가 3D 카메라라고 부르는 이유는 3D 공간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3D 공간에서 이제 움직임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공간을 입체적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탑뷰 위에서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여러분들이 카메라의 움직임을 잡아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카메라를 여러분들이 앞뒤로 이제 움직임을 주셨는데요. 이 카메라가 움직일 때 이 패스, 그렇죠? 패스를 따라서 움직이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자, 키프레임을 뒤에 2개 만들었던 키프레임 지우시고요. 자, 이번에는 S자의 형태로 움직이는 카메라 워킹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S자로 움직이게. 자, 그러면 일단 시작 위치는 현재 위치로 시작을 주시고요. 자, 1초일 때는 카메라가 자, 전진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제일 왼쪽에 있는 원 쪽으로 다가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다가갈 거고요. 그 다음에 2초일 때는 자, 다시 전진을 하고요. 카메라가 전진을 하고 자, Z축을 잡고 움직이시면 되죠. 자, 이번에는
가운데 있는 원 쪽으로 이렇게 갈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패스가 휘어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3초일 때는 자, 이쪽 세 번째 원 쪽으로 또 갈 거예요. 이렇게 전진하고 다시 세 번째 원. 자,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4초일 때는 자, 이 앞쪽으로 화면을 꽉 채우게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일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카메라가. 이렇게. 그렇죠? 여기 보시면 얘가 약간 S자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중간중간 여러분들 이렇게 키프레임을 만들어서 S자로 패스를 만들어 주시면 카메라가 S자의 형태로 이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경로, 카메라가 움직이는 경로의 포인트들을 여러분들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지금 핸들이라는 것이 이렇게 나타나요. 핸들. 그래서 이 핸들의 이 손잡이, 그러니까 손잡이의 모양을 이렇게 움직이셔가지고 카메라의 경로를 여러분들이 자, 바꿔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카메라의 경로를 이동시켜 주시는 거예요. 카메라가 좀 더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자, 지금 경로가 이렇게 이동이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애니메이션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카메라가 S자를 이루면서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 탑뷰에서 볼게요. 탑뷰에서 보면 자, 카메라가 보는 방향은 지금 보면 바뀌지 않죠. 계속 카메라는 정면만 보고 가고 있어요. 자, 이게 원노드 카메라입니다. 원노드 카메라. 그러니까 카메라가 보는 이 타겟이라고 하는데 이 타겟 지점이 얘는 없어요. 그냥 무조건 정면만 보고 갑니다. 정면만 보고 가요. 그러면 얘를 카메라가 보는 방향을 바꿔주려면 카메라가 보는 방향, 예를 들어서 지금 빨간색 원 쪽으로 갈 때는 빨간색 원을 보게 하려면 로테이션으로 방향을 꺾어줘야 돼요. 로테이션으로.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이제 로테이션 값이 있죠. 자, 로테이션 값, Y 로테이션 값을 움직여 볼게요. 자, Y 로테이션 값을 움직이면, 자, 이렇게 카메라가 좌우로 패닝을 하죠. 그러면, 자, 시작 위치가 이 빨간색을 바라보게, 자, 로테이션 값을 약간 꺾어줬습니다. 키프레임을 줘야겠죠. 왜냐면 얘를 바라보면서 가야 되니까. 자, 이렇게 가다가, 근데 얘는 계속 이제 그쪽만 보는 거예요. 그쪽만 보고 가는데, 자, 1초 왔을 때 카메라가 이 빨간색 원 쪽으로 각도를 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역시 로테이션 값을 틀어서 이렇게 원을 바라보도록 여러분들이 각도를 조절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카메라의 위치, 포지션하고 그 다음에 로테이션 값을 같이 키프레임을 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 카메라가 바라보는 지점을 애니메이션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2초일 때는 자, 이 흰색 원, 자, 흰색 원을 자, 바라보게. 근데 지금 보시면 정면을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자, 바라보질 않죠. 그러니까는 중간쯤에 자, 이렇게 중간쯤에 이 흰색 원을 바라보도록 자, 로테이션 값을 또 살짝 틀어줍니다. 그리고 2초일 때 이 흰색 원을 봐야겠죠? 그래서 또 틀어줍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이 원을 바라보면서 얘가 이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노드 방식일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카메라의 그 방향을 바라보는 방향을 이 로테이션으로 수정을 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라는 거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있다가 투노드 방식으로 한번 카메라를 만들어 볼 텐데요. 투노드 방식일 때는 이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라는 것으로 컨트롤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투노드 방식의 카메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카메라 1번 얘는 눈을 끄겠습니다. 네, 눈을 꺼서 안 보이도록 해주고요. 자, 카메라를 새로 만들어 볼 텐데요. 자, 이번에도 레이어에 가셔서 뉴, 그 다음에 카메라, 자, 선택을 하시고 카메라를 만드시는데, 자, 이번에는 투노드, 원노드가 아니고요, 투노드 방식의 카메라를 자,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투노드 선택해 주시고 역시 50mm로 자, 세팅을 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투노드 방식으로 카메라를 만들었을 경우에 자, 지금 탑뷰에서 다시 보는 거예요. 탑뷰에서 보시면 원노드 방식일 때는 안 보였던 것이 보이죠. 지금 카메라를 중심으로 해서 흰색 선이 이렇게 쭉 앞쪽으로 향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끝에는 동그랗게 마치 이제 앵커 포인트처럼 생긴 타겟, 자, 타겟이 이렇게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게 뭐냐면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투노드 카메라의 방식을, 자, 여러분들이 트랜스폼을 열어보시잖아요. 열어보시면, 자, 원노드 방식일 때는 없었던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라는 속성 값이 하나 더 생겼죠. 자, 얘가 뭐냐면 카메라가 바라보는 지점, 그 타겟을 의미하는 거예요. 카메라가 바라보는 지점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 Z축을 잡고 얘를 이렇게 쭉 움직여 보세요. 그럼 똑같이 그 원노드 방식과 똑같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원노드 방식과 자, 똑같이 이제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컨트롤 Z 하시고요. 이 포지션의 Z, 지금 보시면 레이어에서 이 포지션에 X, Y, Z축이 있는데, 자, Z축을 여러분들 잡고 이렇게 쭉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는 가만히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는 가운데 이 흰색 원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지 않고 있죠. 자, 얘를 지나쳐 보세요. 자, 지나치면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되죠? 뒤집어지죠, 카메라가. 그렇죠? 왜냐하면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라는 것이 위치가 지금 흰색 원에 가운데 있는 원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카메라가 계속 얘를 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지나쳐 버리게 되면 카메라의 방향이 반대로 180도 뒤집어지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움직이냐면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인다 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지금 뒤집어져서 움직이잖아요. 네. 자, 원노드 방식을 한번 볼까요? 얘를 키프레임을 다 지워버리고, 자, 원노드 방식으로 움직여 볼게요. 자, 그러면 투노드 방식의 카메라를 끄고요. 자, 원노드 방식으로 움직일게요. 자, 얘는 자, 가운데 원을 지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그냥 지나가 버려요. 뚫고 지나가 버려요. 그렇죠? 얘는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 자, 그래서 보통은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가 있는 게 좀 여러분들 컨트롤하기가 쉽기 때문에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가 있는 투노드 방식을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얘를 이제 앞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
자, 여러분들이 이 액티브 카메라 상태에서 지금 다시 투노드 방식으로 다시 올게요. 원노드 방식 카메라는 끄시고요. 투노드 방식의 카메라를 자,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움직여 볼게요. 45도로. 유니파이드 카메라 툴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선택 툴로 움직일 수도 있고 카메라 툴로도 움직일 수 있는데 지금은 카메라 툴로 움직여 볼게요. 카메라 툴을 선택을 하시고 자, 마우스 액티브 카메라 상태에서 마우스의 왼쪽 마우스 클릭을 하시고요. 자, 이렇게 움직이시는데 카메라가 자, 여러분들 보시기에 좌측 상단, 그러니까 물체가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 좌측 상단의 위치로 카메라를 옮겨주세요. 그러려면 마우스의 왼쪽 마우스를 클릭을 하시고 움직여 주셔야 돼요. 자, 요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정도 앵글이 되겠죠? 좌측 상단이 되려면. 그리고 거리는 오른쪽 마우스로 움직인다 그랬죠? 거리. 자, 오른쪽 마우스 움직이시고 거리는 이렇게 살짝 멀게 해주세요. 자, 그러면 얘를 포뷰에서 봤을 때는 어떤 상태가 되냐면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포뷰에서 봤을 때, 자, 여러분들 점점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죠. 자, 포뷰에서 봤을 때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상단에서 봤을 위에서 봤을 때는 왼쪽으로 카메라가 있죠. 근데 지금 보시면 오른쪽 측면에서 봤을 때는 카메라가 위로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왼쪽 상단에 이제 카메라가 와 있는 거죠. 왼쪽 상단에 카메라가 와 있고 이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 이 센터는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는 이 가운데 원을 계속 잡고 있는 거죠. 그렇죠? 얘는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는 가운데 원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 이 상태에서 왼쪽 상단에서 이번에는 얘가 오른쪽 하단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애니메이션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포지션에 키를 줘야 되고, 그렇죠? 자, 포지션에 키를 줘야겠죠? 네, 포지션에 키를 주시고요. 자, 2초 동안, 자, 2초 동안 다시 투뷰로 보겠습니다. 투뷰 상태에서 자, 2초 동안 카메라가 오른쪽 하단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카메라 툴을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의 왼쪽 마우스 누르신 다음에 자, 이렇게 이번에 이쪽으로 움직여야겠죠. 왼쪽 하단으로 움직이죠. 그렇죠? 이렇게 돼야겠죠. 이렇게 돼야지 왼쪽 하단으로 움직이는 거겠죠. 그리고 카메라를 약간 전진해 줍니다. 전진.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램프를 해보시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자, 2초 동안 카메라가 움직이는데 이런 식으로 카메라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왼쪽 상단에 있다가 오른쪽 하단으로. 그렇죠? 근데 지금 투노드 방식이기 때문에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는 가운데 고정. 자, 얘를 포뷰 상태에서 보면, 자, 포뷰 상태에서 보면요, 지금 탑뷰에서 봤을 때는 카메라가 자, 왼쪽에 있다가 지금 오른쪽으로 이렇게 위치가 이제 바뀌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라이트, 그러니까 오른쪽 측면에서 볼 경우에는 자, 여기 오른쪽 측면에서 본 거예요. 측면에서 볼 경우에는 카메라가 아래로 내려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아래로 내려오고 있죠. 얘를 보시면 여기 위에 있다가 아래로 내려오는 걸 볼 수가 있고, 자, 정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보세요.
좌측 상단에 카메라가 있다가 이렇게 우측 하단으로 내려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카메라를 움직이기 위해서. 네, 그러면 이런 식의 입체적인 움직임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카메라의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원노드 방식의 카메라와 투노드 방식의 카메라를 자, 어떻게 컨트롤을 하는지, 오늘 컨트롤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